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흥구석유가 오늘 0.7%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자, 어저께는 10% 하락을 했고요. 엊그저께는 20%대의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자,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죠. 중점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주가가 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자, 흥구석유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죠?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산유국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 중에서 손에 꼽히는 그쵸? 손에 꼽히는 산유국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쵸? 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차단을 했죠. 그쵸? 이 차단을 한 결과가 나왔어도 130불까지가 최고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리 공급을 줄이더라도 수요 자체가 확 줄어요. 언제부터? 100불 이상부터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흥구석유의 주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했을 때 3배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6,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자,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건 기술적인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지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가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가를 돌파한다면 지금부터 공략을 시작해서 고가 돌파하기 전까지 내가 보유하고 가는 거지 고가 돌파한 이후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가 돌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난 안 팔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그쵸? 선반영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은 이때 터졌는데 이미 유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흥구석유는 여기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지나서 시세를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고가를 돌파하는 부분에 맞춰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가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매집을 하는 구간이지 많은 물량을 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가 돌파해서 이런 시세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고가를 돌파하면 돌파한 이후에 보고 돌파하지 못할 걸 가정하고 나서 우리는 올라가면 매도한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룸이 30%는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고 전쟁이 격화된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란하고 전면전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괜한 기대감이 생기고 맞지도 않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죠? 이거 금방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든 뭐든 나와가지고 어디 대학교에 무슨 학과 무슨 역사학과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바닥부터 3배의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쌍봉 구간을 공략하면 된다. 그쵸?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흥구석유 주가 급등. 최악의 경우에 유가 배럴당 150달러가 전망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흥구석유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다. 어저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간의 매매에서 흥구석유 주가는 3.57% 오른 13,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흥구석유 시간의 거래량은 22만 9,596주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가 나와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지금보다 커지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그렇죠? 세계은행은 30일 현지 시간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극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가는 약 6% 올랐으며 농산물과 대부분 금속을 비롯한 다른 원자재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 요 내용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기사를 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기사냐면 일단 유가 보겠습니다. 전쟁 언제 터졌죠? 여기입니다. 10월 초. 올라갔죠? 근데 이미 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95불을. 100불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100불이 넘어가면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가격이 유지되는 걸 목적으로 가는 거지 100불을 돌파해서 무언가 공급이 주는 감산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수요가 대폭 줄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인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흥구석유를 기준해서 고가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지금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격을 추적하세요. 둘 다 단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중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 비중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흥구석유 같은 종목은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가가 올라서 수혜를 본다. 그렇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엄청나게 큰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게 성장성을 띠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성을 띠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유가 상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은 괜찮죠. 그게 80불에서 적으면 60불까지입니다. 이 레인지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고 90불, 100불 넘어간다? 이러면요. 미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고가를 돌파한다고 섣부르게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얼마에 살지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 보더라도 30% 정도의 목표 수익을 잡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0%를 다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되나요? 20% 전후에 등락폭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공략하기에는 투자 가치가 즉 투자 매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볼게요. 한국 석유를 보면 상대적으로 흥구 석유보다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자 10월 초에 발생했을 때는 흥구 석유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상대적으로 흥구 석유의 가격 부담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왜? 유가가 200불 가고 300불 가면 가격 부담 있을 게 없죠. 그렇죠? 원래 사놓은 거에 대한 평가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재를 받는 게 유가예요. 유가는 누구도 급락하는 걸 바라지 않고요. 급등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등락 구간을 유지해 가면서 특정한 가격대를 맞춰가는 게 각국 정부들이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급등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석유 관련주들은 성장 산업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지금은 흥구 석유가 투자 주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가 일시적인 움직임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풀릴 때를 가정을 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절대로 장기간 끌고 가지 말자. 그리고 내가 고가에 물렸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기준이 뭐다?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전략은 2주에 끝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2주 안에 손실을 보지 않을 만한 가격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가격 전략이겠죠. 한 번에 탁 사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가격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내가 매수를 이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그쵸? 내가 매매가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틀렸을 때 내가 털고 나왔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는데 그 기준이 단기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엮고 뭐 유가가 150불, 200불 간다 이런 내용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가격에 집중하자. 자,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물린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적하고 그리고 내가 가격을 잡는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신고가를 이용해서 장중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를 진행한 종목들을 보면 자,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위더스 제약, 그리고 JNTC, S&T 다이나믹. 자, 이 종목들은 오늘 평균적으로 5%대의 수익 구간에서 지금 등락 구간에 있고 분봉에서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점은 매도 구간의 기준점은 분봉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구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해를 시켜드린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평균 수익이 5%대 전후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위더스 제약입니다. 오늘 5.8%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JNTC 오늘 6%대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점,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만 단기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돌파에 대한 이해까지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는 무엇이든 매물을 받아먹는 돌파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보면 S&T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오늘 4.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한다는 건 확인이 됐죠. 근데 항상 4%, 5% 이런 정도의 등락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에 10월 31일입니다.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자, 아시아나 IDT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IDT 정확하게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여기 29.97% 어저께 20%대의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7%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1박 2일 수익이 얼마? 25%가 넘는다. 그쵸?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진 겁니다. 분봉에서 장중의 보유를 체크하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루 더 보유해서 다음날 갭을 먹는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제가 아침에 8시 59분 있죠?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는 7%고 고가는 13%예요. 고가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고가를 섣부르게 예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신고가를 이해해서 우리가 흥구석유를 단기간 30% 받을 수 있는 그렇죠? 3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전략이 기본으로 따라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중의 단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한번 신고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장중에 단타를 해보고 싶다 또는 20%대의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문자 보내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크닉을 배워놔야 시장이 좋아질 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갖춰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우선 흥구석유는 단기 반등 가능하다. 지금 투자 주의가 걸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 석유의 시세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의가 풀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지만 이 매수 구간은 철저하게 목표 수익 30%를 최대치로 잡은 기술적인 가격을 잡자. 그렇죠? 이 가격이 핵심이고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내용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도 단타를 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가격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